2005년 여름, 저는 모중경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회사는 터널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설악면에 있는 저택을 숙소로 빌려서 생활을 했는데, 그곳은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서양식 2층 건물로 꽤 낡아 보였습니다. 옆으로 개울이 흐르고 넓은 마당도 있어서 마치 펜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주변에 민가가 없다 보니 밤이 되면 조금 무섭기도 했죠. 일이 끝이 나면 각 공구에 파견 나가 있던 회사 직원들 대여섯 명이 숙소에 모여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각 공구로 출근을 했는데, 처음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직원들이 이미 1층에 있는 방을 하나씩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날도 덥고 눅눅한 느낌이 싫었던 저는 2층 방을 썼는데요. 숙소는 1층에 방이 3개, 2층에는 방이 2개가 있었습니다. 1층과 2층은 거실에 있는 원통형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고, 2층 방 중에 하나는 다른 방과 달리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사용하는 방처럼 말이죠. 책상에는 집주인의 딸로 보이는 여자아이 사진과 유치원 졸업 명패 같은 게 있었는데, 유치원 졸업 연도가 1987년도로 저와 나이가 비슷하더군요. 처음 도착한 날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자던 저는 가위에 눌렸는데, 하얀 손이 올라와서 제 머리카락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나가! 내 방에서 당장 나가! 제가 무의식 중에 누군가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잠에서 깨어나자, 누군가가 발밑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또다시 가위에 눌렸고, 저는 그런 식으로 밤새도록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날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간밤의 일을 털어놨는데, 요즘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는 둥, 집 옆에 개울이 있어서 수맥이 흐르는 게 아니냐는 둥,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낮에 잠시 숙소에 들렀는데, 2층 방에 올라갔더니 짐이 문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있으니까 6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왔는데, 저에게 대뜸 이 방은 쓰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니 1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던 저는 짐을 2층의 다른 방으로 옮기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까 봤던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집을 계약한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죠. 그런데 그 집을 계약할 때 2층 방 하나는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을 했고, 문제의 방문은 아마 방문이 잠겨 있을 텐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2층의 다른 방으로 짐을 옮겼고, 그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런저런 약속으로 모두 서울에 갔지만,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아져서 혼자 남아있기로 했죠. 밤이 되자 저는 치킨을 주문한 뒤 거실에 있는 TV로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때 문득 2층으로 연결된 원통형 계단을 바라본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숙소에는 분명히 저 혼자 있었습니다. 서서히 발이 보이고 무릎이 보이고 허리 부근까지 보였을 때, 원피스 잠옷 같은 것을 입은 누군가가 계단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걸었고, 계단에 있는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저를 볼 것만 같아 더욱더 긴장을 했습니다. 허리까지 보이는 그 존재는 미동조차 없었고, 저는 그대로 1분 정도를 뚫어지게 누군가의 두 발을 쳐다보며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시선을 돌리면 왠지 위험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바로 그 순간, 치킨 배달 왔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깜짝 놀라 현관으로 시선을 돌린 저는
다시 황급히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발은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치킨 시키셨죠? 아, 네. 14,000원입니다. 여기요. 예, 맛있게 드세요. 저기요. 네? 혹시 예전에 이 집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몇 년 동안 빈집이었는데 집주인이 읍내에서 금은방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집에서 이상한 걸 봐서요. 어?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한 7년 전인가 이 집 딸이 자기 방에서 목 매달고 죽었거든요. 네? 아, 혹시 집주인이 물으면 제가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때 그 일 터지고 읍내에서도 난리 났었어요. 그 방이 혹시 2층 방인가요? 네, 저기 저 방요. 그러면서 베더러는 제가 처음 썼던 그 침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베더런이 돌아가고 저는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서 콜택시를 불러 시내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혼자선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죠. 주말이 지나고 회사 직원들이 숙소로 돌아왔고 저는 제가 겪은 일과 베더런이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정색을 하고 말을 하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직원들도 조금씩 동조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부장님, 그럼 이따 저녁에 오랜만에 읍내에 나가서 회식이나 한번 하죠. 가는 김에 집주인이 한다는 금은방에 들러서 사정도 한번 물어보고요. 회사 부장님은 그런 과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저녁에 읍내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주머니 한 분이 금은방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자살이요? 네. 정말 실례되는 줄은 알지만 실은 제가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어서요. 어디서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좀... 누가 자살이래요? 아...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아이고, 미영아. 아이고.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머리를 부여잡고 휘청거리더니 이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런 아주머니의 반응에 우린 적잖이 당황을 했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마음을 가라앉힌 아주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7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해외여행을 갔었어요. 그날 집에는 외동딸과 남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딸과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이 묶인 채로 딸아이 방에서 목이 졸린 채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나도 처음에는 용의선상에 올라서 조사를 받았는데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어서 제외됐습니다. 애초에 내가 누구를 사주해서 딸과 남편을 해칠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야, 너 어디 치킨집에 전화했어? 아... 저... 냉장고에 붙어있는 번호로 했는데요. 우리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서 냉장고에 붙어있는 치킨집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너 분명히 이 번호로 전화한 거 맞아?
네, 맞아요. 휴대폰에도 이 번호 찍혀 있어요. 그럼 네가 시켰다는 치킨은? 치킨요? 그거는 저기 냉장고에. 어? 뭐야? 하지만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집주인 아주머니와 회사에 사정 설명을 해서 다른 숙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회사를 퇴사한 뒤 우연히 문제의 그 숙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은 여전히 도로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